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 모의고사 4회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3회 모의고사 해설에서 제가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수정하고 다음 모의고사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시게 되면 제가 3번에서 왼쪽 갈비 사이 스캔이 잘못됐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3번 보기는 맞는 내용이고요. 지라 스캔 검사할 때, 비장 검사할 때는 왼쪽으로 탐촉자를 대고 검사가 진행이 되고요. 간을 검사할 때는 오른쪽 사이로 들어가서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3번 맞는 내용이고요. 5번 보기 보시면 이자꼬리는 위장을 음양창으로 한다. 이 5번 보기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강조드리다가 3번 보기를 잘못 설명드렸거든요. 이 5번 보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쪽에 지라 부분이 있게 되고 연결되는 이쪽에 해당되는 해부학적 구조물이 이자의 꼬리 부분입니다. 이자 꼬리가 쭉 연결돼서 몸통과 머리 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주변에 위장이 위치를 하고 있게 돼요. 초음파로 검사를 할 때 해당 구조물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특히 췌장 쪽 구조물, 이자 구조물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물을 조금 마셔서 위장에 물을 채운 상태로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구조물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초음파 기본 원리를 알고 계시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물 성분 뒤쪽에서는 음양 증강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만큼 음파가 다른 조직에 비해서 잘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위장에 물을 채우게 되면 초음파가 다른 곳에 비해서 더욱더 잘 지나가게 되고 이 주변에 있는 구조물이 보다 더 잘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췌장꼬리, 이자꼬리 주변에 위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위장을 음양창으로 검사한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번 보기 또한 만약에 국가고시로 출제가 된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한 그런 보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긴 하지만 5번 또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회 모의고사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음속 직경이 일정할 때 진폭이 2배 증가했다면 강도는 몇 배 증가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공식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I는 intensity, P는 힘, 파워입니다. 여기에 있는 강도와 힘은 서로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는데요. 진폭은 제곱으로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진폭이 2배 증가했다고 주어졌어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나머지 값은 2의 제곱인 4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이 세 가지 값의 상관관계 정도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수신기의 기능 중 영상의 대조도와 관련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5번이고요. 동적 범위, 이 다이내믹 레인지를 통해서 좁은 경우에는 대조도가 증가하는 반면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게 설정된 경우에는 대조도가 감소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수신기에는 5가지 기능이 있게 되죠. 증폭, 보상, 세 번째가 압축 단계인데요. 이 압축 단계에 포함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단계 복조 재파까지 수신기의 5가지 기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함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탐촉자의 주파수를 높였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면 분해능이 증가하고요. 대신에 멀리 가지 못해서 투과 심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영상의 화면 발생률을 높이는 방법은 이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는 영상이 재현되는 영상 재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값이 높다는 것은 얻게 되는 이미지 수가 많다는 의미고 끊김없는 영상이 재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장 초음파 검사할 때 심장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장기라서 높은 화면 발생률 설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프레임 레이트를 높이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주파수와는 관계가 없고요. 검사 깊이가 깊어지게 되면 영상 한 장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반면에 검사 깊이가 얕게 되면 갔다가 되돌아오는 시간도 짧아지게 되고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 깊이가 얕을수록 프레임 레이트가 증가하게 돼요. 3번 시야를 좁게 한다. 정답은 3번인데요. 넓은 시야의 영상을 재현하게 되면 그만큼 영상을 재현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게 되겠고요. 시야를 좁게 설정할수록 프레임 레이트가 증가한다는 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넓은 동적 범위. 동적 범위가 넓다는 것은 그만큼 표현하게 되는 범위가 넓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영상을 재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서 프레임 레이트는 떨어지게 됩니다. 4번 틀린 내용이고요. 5번 초점을 여러 개 사용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그만큼 처리되는 프로세스가 길어지게 돼서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게 되고요. 다중 초점보다는
단일 초점을 사용했을 때 프레임 레이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그림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는데요. 1번 이미지가 프레임 레이트가 높은 상태예요. 시야가 좁고 깊이가 얕을 때, 그리고 초점이 하나일 때 프레임 레이트가 증가합니다. 반면에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깊이가 깊어지고 초점이 많아지게 되면 프레임 레이트가 감소하게 돼요. 정답 3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목동맥 도플러 검사 중에서 반접 현상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1번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에서 여러 번 강조를 드린 내용이어서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도플러 파트 문제는 국가고시에서 무조건 출제가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 반접 현상을 제거하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좀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이전 모의고사 영상 참고하셔가지고요. 해당 내용 꼭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자 초음파 검사에서 이자를 찾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간단한 문제죠. 정답은 2번에 있는 지라 정맥을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간담도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의 소견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전 모의고사에서 풀어봤던 패턴이어서 정답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5번이죠. 간과 콩팥 실질의 에코 대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1번의 아사이티스, 보통 이제 복수라고 하는 지병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방간이 아니라 간이 단단하게 굳어지게 되는 간경화에서 나타나게 돼요. 2번 가로막의 선명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는 것이 지방간의 특징이고요. 3번의 간내혈관의 선명도가 감소하는 것 또한 지방간의 특징입니다. 간 실질이 밝게 보여지는 게 지방간의 특징이고요. 어둡게 보여지는 것은 간경화의 특징이에요. 나머지 보기 틀린 내용이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 시 전처치로 방광 충만이 필요한 장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방광을 음향창으로 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장기를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남성 같은 경우는 전립샘을 평가할 수가 있고요. 여성은 자궁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연관되는 정답 5번 선택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방 중량의 단단한 정도를 칼라로 나타내서 양성과 악성을 구분하는데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장 자체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정답은 1번에 있는 탄성 초음파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전 모의고사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어서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 시 반사체 내부 다중반사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쓸개의 전벽에 주로 발생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5번 코메트의 라트팩트 해성꼬리 인공물인데요. 관련된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긴 구조물이 쓸개고요. 쓸개의 전벽입니다. 탐촉자의 가까운 쪽이 전방이고요. 뒤쪽이 후방이에요. 이 전방 쪽에서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는 이 밝은 형태의 인공물을 해성꼬리 허상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관련된 영상의 특징까지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장 초음파 할 때 금식은 필요하지 않고요. 화면 발생률은 최대한 높게 설정해야 돼요. 3번 M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3번이네요. 2에서 5MHz 볼록형이 아니라 부채꼴형 탐촉자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기본 자세는 왼쪽으로 돌아놓은 자세입니다. 다음 실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주어져 있고요. 화살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유방 초음파에서 보통 이루어지게 되는 탄성 초음파 검사예요. 정답은 4번에 있는 탄성 초음파 엘라스토그라피를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모의고사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설명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전 모의고사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화살표된 구조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화살표한 구조물은 이자 구조물이죠. 가운데 보시면 지라 정맥이 있는데요. 이 위쪽에 어둡게 보여지는 이 부분이 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췌장 쪽 구조물을 잘 보기 위해서는 위장에 물을 채워서 검사했을 때 보다 잘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정답은 5번이고요. 위장을 음향창으로 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정량의 물을 마셔서 위장에 물을 채우게 되면 여기에 대한 후방 음향 증강 현상으로 인해서 이자를 잘 검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지라 동맥과는 관계가 없고요. 지라 정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번 엎드린 자세가 아니라 바로 누운 자세에서 보통 검사를 하고요. 3번 간이 음향창이 아니라 위장을 음향창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4번 세로단 스캔이 아니고요. 가로단 스캔 영상입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장비 콘솔에서 볼 수 있다.
이 장치로 얻어진 영상을 물어보고 있어요. 콘솔을 보시게 되면 이 게인 컨트롤이죠. 게인 컨트롤 같은 경우는 영상 전체적인 밝기를 조절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영상 전체의 밝기가 바뀌어져 있는 것은 A번을 선택해 볼 수 있겠고요. 정답 1번입니다. 이 B번 같은 경우는 영상의 대조도 차이인데요. 이쪽 영상이 좀 다소 거칠게 보여지고 있고 이쪽 영상이 부드럽게 보여지고 있어요. B번 같은 경우는 동적 범위, 다이나믹 레인지를 조절한 영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C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좀 표현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쪽 영상에 비해서 화질이 좋아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를 증가시켰거나 아니면 집속을 시켜서 화질을 증가시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초음파 빔은 모였다가 퍼져나가는 모래시계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처음 빔이 모여드는 구간을 근거리 음장이라고 하고요. 빔이 모여들었다가 퍼져나가는 구간을 원거리 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빔이 가장 좁게 모여져 있는 이 구간을 포컬 존이라고 하고요. 집속 영역이다라고 표현하게 돼요. 초음파 영상은 이 집속 영역에서 가장 좋은 화질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내가 보고자 하는 구역에 이 포커싱, 집속 영역을 위치하게 되면 이 주변 구간에서 가장 좋은 화질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D번 내용 보시게 되면 위쪽에는 어둡게 표현되고 있는데 아래쪽에는 정상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에 따른 밝기가 보상되어져 있어서 이 내용은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과 연관된 내용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하진 않은데요. 이쪽에 비해서 이쪽 영상에 좀 화질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주파수의 변화 아니면 집속과 연관된 내용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의 인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인공물을 보게 되면 위에서 아래쪽으로 선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형태의 인공물은 다중반사 인공물,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제 다중반사, 리버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담낭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이 복벽에 진한 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구조물은 강한 반사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일어난 강력한 반사가 아래쪽에 있는 쓸개 위쪽까지 연결해서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쓸개 내부에 있는 구조물에서 발생된 현상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된 현상이 다중반사 인공물입니다. 우리 앞서 코메테일 아티팩트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담낭 전벽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코메테일 아티팩트, 해성꼬리 현상이었는데요. 이러한 해성꼬리 현상 같은 경우는 담낭 내부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게 돼요. 그래서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다중반사 인공물은 담낭 외부적인 요소, 해성꼬리 현상은 담낭 내부에서 발생한 다중반사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차이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 구분하셔가지고요.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자관과 연결되는 해부학적 구조물은 이자관은 이제 판크레아틱 덕트라고 하는데요. 이 췌장에서 발생된 췌장액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크레스 헤드 쪽, 이자 머리 쪽에는 두 개의 구조물이 있게 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구조물을 GDA라고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구조물을 커먼 바일 덕트, CBD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 GDA 같은 경우는 가스트로 디오덴 아테리, 그래서 위 12지장 동맥이고요. 커먼 바일 덕트는 온쓸개관이죠. 이자에 있는 이자관과 커먼 바일 덕트, 온쓸개관이 합쳐지게 되면서 옆쪽에 있는 12지장 쪽으로 유입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가 이자관과 온쓸개관의 기본적인 해부학적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자관과 연결되는 해부학적 구조물은 아래쪽에 있는 A 구조물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자의 머리 쪽에 두 개의 구조물이 있게 되고 하나는 가스트로 디오덴 아테리, 하나는 커먼 바일 덕트다. 이 내용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화살표는 간을 스캔할 때 볼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이다.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 쓸개를 찾는 지표이다. 해부학적 구조물은 메인 로바 피셔, 으뜸엽 사이 틈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걸 쭉 따라가다 보면 쓸개 구조물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칸틀리선과 일치한다.
칸틸리선은 담낭의 목쪽 부분과 하대정맥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인데요. 여기 있는 메인 로바 피셔와 서로 일치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2번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정맥관인데 리가멘텀 베너섬이다. 리가멘텀 베너섬은 여기 있는 구조물이죠. S1번 구역과 S2번 이 부분을 나눠주는 해부학적 구조물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4번 으뜸협 사이 틈새이다. 4번 맞는 보기고 5번 기능적으로 분류할 때 간을 오른쪽과 왼옆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5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모의고사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